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우리가 말을 하는 이제 연금이죠. 한국에서는 이제 국민연금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미국의 소셜 연금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도 많고 또 준비를 해서 수십 년 동안에 내온 이 여러 가지의 비용 생각도 하게 되면서 언제쯤 받아야 되나, 또 이것을 미리 받는 게 좋은가 아니면 나이가 꽉 차서 받는 게 좋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셜 연금은 누가 보통 받을까요? 당연히 낸 사람이 받습니다. 내지도 않은 사람을 받을 일은 없겠죠. 그러면 미국의 소셜연금은 시민권자하고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많은 영상을 올려드린 내용들도 있고, 또 이 소셜연금을 한국에 가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나 또 뱅크를 여시는 방법, 은행 계좌 개설에 대한 부분도 많은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는데 시간이 되시면 참고를 같이 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소셜연금은 미국의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러분한테 영상에 큰 도움이 좀 되시고요. 조금 클리어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는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 때 금리가 오르고 또 제2의 인생 2막, 또 은퇴 후를 걱정하고 은퇴 후에도 일을 하느냐 마느냐의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을 때는 중요하죠. 은퇴와 장애연금을 제공하는 이 생명줄 같은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지 프로그램은 아니고 내가 낸 돈만큼 받는 거죠. 하지만 꼭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베네핏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법에 있어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들에게도 소셜연금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즉 미국에 있어야지만 소셜연금을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 어딜 가든지 다 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비시민권자, 즉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은 소셜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꼭 미국의 시민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행정국, 즉 어디죠? SSA입니다. 그곳에 따르면 미국의 합법적으로 그리고 모든 조건을 갖춘 비시민권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민 귀화법에 따라서 영구 거주 자격을 갖춘 누구죠? 영주권자. 영주권자뿐만이 아니라 가족 상봉 및 미국에 거주하는 자들의 직계 인척과 관련법에 따라서 자격을 갖춘 사람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요. 자, 간단하게 한번 다시 짚고 들어가죠. 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즉 소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 기록, work 크레딧이 필요합니다. work credit.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40 크레딧이 있어야 되죠. quarters of coverage가 필요한 건데, 이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국민연금을 내오다가 미국의 40 크레딧을 합쳐서 채울 수도 있고요. 미국에서 40 크레딧을 못 채웠어도 한국의 국민연금이 있으면 합쳐서 채우실 수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들을 드렸죠. 크레딧 산정 방식은 매년 소득의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한번 체크를 해보죠. 1640불의 소득으로서 1크레딧을 얻을 수 있습니다. 1년에 최대 4크레딧까지 획득이 가능하고요. 10년 이상 일을 하고 소득 신고를 하면 40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은 다 아실 겁니다. 나이에 대해서 체크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최소 수령을 할 수 있는 가능 연령은 62세부터입니다. 이 경우에 정상 은퇴 연령이라고 하는데요. FRA라고 합니다. Full Retirement Age. 자, 이것보다 일찍 연금을 받음으로써 혜택 금액이 당연히 감소합니다. 국민연금, 한국의 국민연금도 똑같습니다. 정상 은퇴 연령을 우리가 FRA라고 말씀을 드렸죠.
출생 연도에 따라서 다른데 1943년부터 1954년에 출생인 사람들 66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1955년부터 1960년 출생한 사람들 66세에서 67세 사이, 196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 67세. 자, 최대 혜택의 연령은 70세라고 봅니다. 연금을 받는 것을 지연하면 매년 약 8%씩 금액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70세 이후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까지 계속 안 받고 있는 건 손해죠. 미국을 떠난 비시민권자. 자,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요즘에 사시다가 세금 다 내시고 이제는 여기민으로 한국 가시는 분들도 많고 꼭 굳이 한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미국을 떠난 비시민권자. 이 비시민권자도 일정 조건만 갖춘다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소셜 시큐리티 SSA는 비시민권자가 미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머무를 경우에는 소셜 연금의 지불을 중단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많은 국가와 연금 지급과 관련된 국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규약에 따라서 비시민권자가 외국에 영구 거주를 한다고 해도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협약에 해당되는 국가로는 대부분이 유럽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도 이들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단입니다. 합법적인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 기록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정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SSA, 즉 ssa.gov 웹사이트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곳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국외 거주자의 비시민권자 배우자,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의 배우자도 받을 수 있죠. 미국 사람들의 국외 거주자의 비시민권자 배우자도 배우자, spousal 및 생존 배우자, survivors bene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미국의 시민권자가 그곳에서 비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살 경우 시민권자의 외국 배우자가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 관련 규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depend person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마다 다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경우의 대답은 yes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한번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거주하지 않은 비시민권자 배우자를 위한 소셜 연금은 비시민권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 또는 이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들 국가와 미국 간의 국제협약이 맺어져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미국과의 국제협약이 체결된 국가의 국적자 또는 그 나라의 거주자라면 비시민권 배우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시민권 배우자들이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외국인 배우자가 최소 5년 이상을 미국 영주권을 유지했다면 배우자의 국적이나 이 부부가 앞으로 어떤 나라에 살 것인가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 US citizen이라고 하죠. 미국의 시민권자는 근로 기록과 크레딧 요건, 아까 말씀드린 40 크레딧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미국 내의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는. 그리고 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라고 얘기합니다. 공식적인 얘기로는 lawful permanent resident, green card holder라고도 얘기합니다. 영주권자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납부하며 40 크레딧을 획득한 경우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거주를 하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인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쿠바로 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미국의 시민권자하고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 임시 근로자 및 비이민 비자 소지자, 누가 해당이 될까요? H1B, L1, O1 등 합법적인 취업비자로 일을 하면서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 기록이 있는 경우 40크레딧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자 소지자는 미국을 떠난 후에는 자격 유지의 여부가 비자 조건과 관련될 수가 있기 때문에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문의를 꼭 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FACA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FICA 세금, Social Security 및 Medicare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은 크레딧을 획득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이민 신분이라도 소득이 신고가 되었다면 크레딧이 누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SSA와 협약을 맺은 국가 출신들입니다. 미국은 여러 국가와 연금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Totalization Agreement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의 근로 기록을 미국 기록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내신 기록과 소셜연금을 내신 기록을 합쳐서 40크레딧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연금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근로 기록을 합산해서 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든다면 한국에서 20년을 근무하면서 미국에서 5년을 근무했습니다. 연금 수령의 자격 충족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불법 체류자 및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데요. 과거에 합법적으로 근무한 기록과 세금 납부 내역이 있다면 현재 신분 상태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 다는 아닙니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은행 계좌 개설 및 연금 수령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필요한 경우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으려면 유효한 SSN, 즉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필요합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합법적인 근로 기록을 추적하고 크레딧을 적립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체류자로 처음부터 있으셨던 분들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해외 거주 외국인, 즉 미국 외에 거주를 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나라, 살고 계시는 그 나라의 미국 대사관이나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션 오피스를 통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거주 국가가 미국의 연금 지급 정책에 부합을 하는 나라야지만 가능하고요. 자, 참고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분 요건은 세부적인 사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과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SSA 웹사이트, 아까 말씀드린 www.ssa.gov 또는 현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직접 문의하시기를 권장하는데, 불안하시죠? 불법 체류자이셨던 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금 금액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또 참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금 금액은 근로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을 기반으로 산정이 됩니다. AIME라고 하는데요. 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이라고 합니다. 평생 소득 중에서 상위 35년의 월 평균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이 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기본연금, 즉 Primary Insurance Amount, PIA입니다. 약자는 높아지겠죠. 네. 소셜연금의 세금 원천 공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살지 않고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인들은 연금을 받을 때 IRS 세금 문제를 해결하셔야지만 됩니다. 미국 세법에 따르면 소셜 시큐리티에 관련되어 있는 SSA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제외한 미국 이외의 거주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서 일정 부분 세금을 떼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시민권자들의 수입에 대한 세금 원천 공제와
동일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너는 얼마나 뛰어? 나는 얼마 뛰던데 이거 해당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죠. SSA는 지불되는 최고 연금 액수의 30%를 공제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미국 세법상 소셜연금 최대 과세 대상 금액은 연금 액수의 85%까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SSA는 미국 내에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들은 지급되는 연금의 25.5%를 세금으로 원천 공제해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제 금액은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세금 25.5%의 공제는 매우 많은 금액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수입이 많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금 보고 때에 공제 금액을 돌려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계속 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해외 연금을 함께 받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에서 연금을 받고 있다면 소셜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소셜연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Depend person. 비시민권자들이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로 예를 든다면 모국이 제공하는 은퇴연금을 받을 때에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횡재방지법이라고 해서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이 적용이 돼서 비시민권자의 근로기록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받는 은퇴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펜션 상쇄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복잡하죠. Government Pension Offset에 따라서 비시민권자 배우자가 외국으로부터 펜션 또는 기타 은퇴 수입을 받더라도 배우자 연금과 사별 배우자 연금은 줄어들지는 않는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법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말을 한 것에가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너무 팔랑귀로 듣지는 않으시기 바라는데요. 적용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시민권 여부 역시 더 복잡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비시민권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일반적인 규정만 잘 이해한다면 어려움 없이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많은 외국의 나라들이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외국에 나가 살려고 하는 미국의 거주자들은 해당 국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이를 미리 문의를 하시기를 정말 뉴욕 기다리생 권합니다. 추가 정보 및 확인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개인 자격 및 예상 연금 금액은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인 ssa.gov에서 계정을 만들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y Social Security라는 어카운트 만드시는 거 제가 영상도 또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난 직접 가는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직접 문의를 하시거나 한국어 상담 서비스 번호가 있습니다. 1800-772-1213을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좀 뭔가 조금 감이 좀 잡히시는 것 같습니까? 네, 결론은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중반 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요. 이 내용이 필요하신 주위 분들이 계신다면 꼭 함께 공유하시고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 매일매일 변의 뉴스 속엔 새로운 이야기 그걸 놓치면 안 돼 정치와 경제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 알아야 해 그래야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 정보와 상식 뉴욕 기다리 쌤의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과학의 발전 기술의 진보 우리 삶을 바꾸고 기후 변화 환경
문제 다 함께 풀어가야 해. 역사의 교훈 그 안에 답이 있어. 미래를 향해 나가 우리 길을 만들어가. 정보와 상식 뉴욕 기다리 삶의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가짜 뉴스 속의 진실을 찾아